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동궁 전세계 87개국 탑10 17개국 1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이 드라마에 대한 무한 자괴감과 시기 질투를 느끼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미드 I Will Find You가 불가사의할 정도로 5주 연속 1위에 머물고 있고 K드라마가 순위를 바꿔가며 순위 상단 배열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 2위에 꾸준히 올랐던 김부장이 오늘 날짜 3위로 내려갔고 어제 전세계 깜짝 2위까지 올랐던 오싹한 연애는 4위, 첫날 8위로 출발했던 동궁이 야금야금 순위를 올리더니 2위에 올랐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세계 구글 키워드 검색어에서 김부장, 오싹한 연애,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그리고 동궁까지 비교하면 김부장과 동궁의 검색량이 거의 비슷해졌고 어제 올라온 디즈니 플러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상승하고 있고 오싹한 연애는 안정적인 검색 그래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동궁 중국 반응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반응에서 엄청나게 이 드라마를 보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측했듯이 이 드라마의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평점 6.6점으로 평점대로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표현의 자유가 검열에 의해 철저하게 제약을 받는 중국 드라마 영화는 비교적 검열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SF 장르와 과거를 이야기하는 판타지 사극을 K드라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로 두 장르의 사활을 걸고 엄청나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K드라마 장르 중에서 SF 장르나 사극 판타지 장르가 세계적으로 뜨게 되면 우리는 1도 관심이 없지만 스스로 긴장하고 열을 받고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 상영하지도 않은 우리 영화 호프의 평점은 6.1점으로 애초 이 영화에 중국인들의 관심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정하는 것은 중국의 언론도 한몫하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문화를 훔쳐 건축 세트부터 의상, 분장까지 모든 것을 모방해 중국 관객을 끌어들이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들입니다. K드라마의 문화 가로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과 넷플릭스가 협업한 드라마 동궁은 아예 중국인 제작진을 참여시켰습니다. 건축 세트부터 의상, 메이크업까지 중국 고전극을 그대로 베꼈고 민속문화까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중국인이 제작에 참여한 티가 확연히 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중국식 K드라마입니다. 이전까지는 한국 드라마의 문화 도용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예 배수진을 친 듯합니다. 한국적 요소를 전부 없애고 오직 중국적 요소만 채워 넣었습니다. 문화 도용을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 드라마가 던진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전체 한자 사용입니다. 한자는 중국어가 아니다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사찰의 현판부터 병풍, 서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전부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문방사호까지 풀세트로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앞서 영화 파묘에서도 이미 한 차례 써먹은 바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끊임없이 선을 넘으며 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한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들이 쓴 한자가 무슨 뜻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거칠고 뼈아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국 드라마에 한자를 썼다고 중국 것을 베꼈다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기사가 중국 포털 소우닷컴에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한자는 중국 것이니 중국 문화를 베꼈다. 한국 사극에 한자를 쓰면 중국 문화 도용이다라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 영상으로 중국의 한국 드라마 도용을 지적해왔고 그것은 지난 30년간 한국 드라마 사극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것을 보고 자라난 어린 세대들이 지금 중국 드라마 제작의 중심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이 보고 자란 한국 드라마의 소재, 의상, 캐릭터까지 모두 베껴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선덕여왕 방영 당시 중국 반응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드라마의 중국 시청자 반응은 거의 한국의 한복이 예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댓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K드라마가 중국 대륙을 휩쓸자 중국은 자신들의 가장 최근의 과거인 청나라 시대의 사극을 버리고 명나라 이전의 사극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상징은 거의 남자는 변발에 여자들은 짝 달라붙은 치파오가 나오는 드라마 영화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긴 드레스 스타일의 의상을 입은 명나라 이전 드라마가 많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이 침략당해 지배된 시기에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역사도 중국의 과거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과거 그 많던 청나라 배경의 드라마들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청나라 시대의 드라마는 한국의 고대 사극들처럼 멋있는 비주얼을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인 이유도 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한자를 써서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고 우긴다면 중국의 현재 문화는 대부분 한국 것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중국의 거리가 너무나 한국과 닮아 있어서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과 전체적인 거리 뷰까지 한국의 도시를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몽고가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이야기하며 우스갯소리로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중국 전체가 한국을 베껴놓은 중탄 신도시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조금만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로 가져가서 베껴 사용하면서 우리 보고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 말하는 자체가 적반하장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중국이 한국의 경찰 복장까지 베끼는 상황이고 한국의 도시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 전체가 한국을 베끼고 있으니 중국의 현대 컨텐츠는 어떨까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별을 세운 상속자들이란 드라마고 2022년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해 전세계 한국만 제외하고 방영한 중국 드라마 상식 황제의 식탁은 대장금의 드라마 내용이나 의상까지 그대로 가져와 표절한 드라마입니다. 지금 중국 드라마들을 보면 현대극이고 사극 관계없이 예쁘다 생각하는 한국의 의상이나 드라마 캐릭터들은 무조건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위에서 말했듯이 30년 동안 K드라마에 중독된 어린 세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드라마 제작자가 되어 자신들이 보고 자란 한국 드라마 속 문화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이 문화 침공에 가까운 한류를 사드를 핑계로 전반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지금도 중국인들은 한류에 중독되어 이렇게 K드라마를 훔쳐보며 한자를 사용했으니 이것은 중국 문화라고 무식한 소리로 한국 드라마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K드라마 속 한자가 전 세계 한국의 문화로 인식되는 것보단 지금 자신들이 한류에 빠져서 중국 전체가 한국 현대 문화를 다 가져다 쓰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저 동궁이 중국 문화를 차용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같은 소호닷컴에 동궁이 2026년 전세계 바이럴 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중국 포털 레지지에서도 동궁의 히트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도 뜻밖의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수년간 국내 드라마를 지배해왔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다 봤는데 귀신 요소를 더한 궁중암투극이네. 궁중암투 속 반전이 엄청 많다. 세제 독살 사건 하나만 해도 몇 번이나 반전의 반전이. 요즘 한국 작가들 확실히 잘 쓰긴 한다. 궁중암투 귀신 액션까지 여러 요소를 다 버무렸는데 중국 검열 때문에 밋밋해진 국내 사극보다 훨씬 짜릿하고 재밌음. 한국 드라마는 사극이나 귀신 같은 소재라도 클리셰가 엄청 다양해서 중국의 맨날 똑같은 패턴인 본부장님 로맨스랑은 확실히 차원이 달라. 요즘 점치고 사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 한국 예능 기획력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음. 아주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내네. 논란이 곧 조회수 치트키지 뭐. 욕을 많이 먹을수록 흥행은 더 확실해짐. 시청자들은 욕하면서도 계속 보는데 이게 진짜 말로는 싫다면서 몸은 솔직한 입실 몸솔의 정석임. 남주인공 연기통 가지고 말 많던데 난 오히려 사극 특유의 딱딱한 말투가 아니라서 더 신선하고 좋았음. 캐릭터 자체가 궁궐이랑 안 어울리는 야생마 같은 성격이라 딱 맞던데. 처음엔 그냥 흔한 퇴마물인 줄 알고 가볍게 보기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인간들의 왕권 다툼이랑 얽히면서 정치 스릴러물이 됨. 귀신보다 무서운 게 결국 인간의 탐욕이더라. 중국 고풍 느낌이 너무 많이 나긴 하더라. 건축물이나 의상 소품 같은 게 완전 중국 사극 스타일이라 좀 묘했음. 제작진의 중국인 스태프가 많이 참여했다더니 과연 그렇네.
넷플릭스 자본이 좋긴 좋다. 인간 세상이랑 귀신 세계를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연출했던데 세트장 퀄리티랑 컴퓨터 그래픽 장난 아님. 눈이 즐거운 드라마. 8부작이라 전개가 엄청 빨라서 마음에 듦. 중국 드라마였다면 쓸데없이 로맨스 넣고 질질 끌면서 40부작으로 만들었을 텐데 이건 주말에 하루 만에 정주행하기에 딱 좋음. 세자 독살의 진실 밝혀질 때 소름 돋았음. 피의자인 줄 알았던 세자도 결국 똑같은 악마였다니 스토리 짜임새는 진짜 인정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문화의 힘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솔직히 중국이 우리 문화가 자신들이 신경 쓸 만큼 엄청난 열풍이 없었다면 이렇게 억지 주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속된 말이 있습니다. 두려운 개가 더 크게 짖는다. 중국은 확실히 한국 문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한류 속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자체를 잊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로서는 더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을 때 같이 짖으며 이 싸움을 개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현명하게 팩트만 정확하게 공격하며 지금보다 우리 문화를 더 크게 키워서 감히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단계까지 오르면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그 크게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중국의 안 좋은 영상을 대량 퍼와서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유치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컨텐츠를 훔쳐본다고 욕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영상을 가져오는 자체도 훔쳐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조롱하는 자체가 중국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이고 중국은 아직 중진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다운 국민성을 보였으면 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